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테스트, 인스 테스트 자동화로 자신감, 생산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ABL80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팀 리드를 맡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서 이제 바로 앞에 발표도 그렇고 이전 데이 원 세션에서 그렇고 고 테스팅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고 테스팅 라이브러리나 고 스페시픽한 내용은 많이 없고 저희가 ABL80에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많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발표 자료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a.bit.ly/ABL80-시나리오-테스트 라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테스트가 뭔지,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배운 교훈, 그리고 이 다음에 해볼 것들,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BL80에서 만들고 있는 에어브릿지라는 서비스는요, 데일리 20억 건 이상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마케팅 성과 분석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아래와 같은 트렌드 리포트나 아니면 액티브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에어브릿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져왔는데요. 각종 소스에서 그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버를 저희는 와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와스에 수집한 데이터를 카프카에 넣고 이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특정 처리나 아니면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일리 2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버비가 막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팀에서 뽑은 액션 아이템이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버 와스를 파이썬에서 고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받은 데이터를 다시 처리하는 워커들을 파이썬에서 러스트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DB를 바꾸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 비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와스를 파이썬에서 고로 마이그레이션 한 경험에는 이제 저희 팀 영민님께서 이미 발표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나 밑에 있는 ABL80 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링크로 들어가게 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발표의 메인이 되는 워커를 파이썬에서 러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한 경험을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원래 있었던 워커는 파이썬으로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이 파이썬으로 개발된 워커는 와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20억 건의 데이터를 다 처리하는 워커였는데, 이 중에서 아주 성능 크리티컬한 일부분을, 비즈니스 로직이 안 복잡한 일부분을 러스트로 옮기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보라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전처리 로직인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 로직이 뭐냐고 하면은 저희는 이벤트를 고객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거시 데이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버 투 서버로 고객사로부터 직접 받는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신 형태 통일된 포맷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프리프로세싱 로직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위에 있는 파이썬이랑 러스트 버전 모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원래 2B1처럼 하려고 하다가 2B2처럼 이제 와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한번 고 컴포넌트로 먹어서 한번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뒷단에 다시 카프카로 쏜 다음에 이 카프카를 다시 러스트와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왜 러스트로 했냐, 고도 충분히 성능이 빠른데 왜 러스트로 했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내부 벤치마크를 한 결과 이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러스트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였어가지고 러스트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프리프로세싱 로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로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가능 여부가 훨씬 중요해서 러스트가 아니라 파이썬이 아니라 고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아까
많은 테스트 중에서도 단위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뭐 사람이니까 사실 옮기다가 똑같이 다 옮기지는 못했을 거고 빠지는 케이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테스트를 짠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거나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빠진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두 확실하게 다 옮기고 그리고 필요한 크리티컬 패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만들어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인수 테스트는 억셉턴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가 구현, 설계, 분석, 요구사항 뭐 이런 식으로 반대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이제 이 반대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 테스트 단계가 있고요. 이 인수 테스트는 이 중에서도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마다 짜는 스타일도 다르고 뭐 언어마다 다 다를 텐데 보통은 given, when, then 이란 스트럭처로 많이들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given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when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요청 사항이 들어온다면, then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형태로 인수 테스트를 많이 작성하곤 합니다. 이런 인수 테스트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번 짜야 하는 코드가 아주 많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짜야 되는 코드가 항상 많다 보니까 잘 안 짜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짜야겠다 해서 짜면은 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팀에 사람이 많다 보면은 같은 컴포넌트를 다루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각자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읽기도 좀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규칙을 정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테스트 코드 리뷰를 한다고 해서 강제가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딱 봤을 때 이 컴포넌트에 어떤 인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이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테스트로 커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만 느낀 단점이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언어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 테스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당연히 빠질 수 있고 만약에 안 빠진다 하더라도 그걸 옮기는 공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시나리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저희는 인수 테스트를 자동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제이슨 형태로 된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시나리오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컨텍스트, 그리고 인풋, 아웃풋 각각 given, when, then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given은 이제 이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데이터들을 모두 컨텍스트에 담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한다든가 아니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환율 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컨텍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풋은 이 실제 컴포넌트에 인풋들이 들어가는데 HTTP 리퀘스트가 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로 받은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이 컴포넌트 처리 후에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든가 아니면 캐시에 라이트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절트에 담았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왼쪽이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RDB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신라DB를 사용하는데 신라DB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ENV에는 어떤 값들이 미리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풋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웃풋으로 신라DB에는 뭐를 라이트를 해야 되고 레디스에는 라이트를 안 해도 되고 카프카로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한 제이슨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파일들이 디렉토리 하나에 관리가 돼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가 쉽습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트는 이제 크게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시나리오 테스터가 이제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시나리오라는 파일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하는 역할은 이 내 서비스를 로컬에 띄운 다음에 이 인풋들을 넣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컨텍스트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B에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했는지 아니면은 캐시에는 어떤 값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내뱉는 결과물들도 또한 잘 수집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제이슨 파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터인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시나리오를 돌려서 실제로 테스트가 통과를 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터는 왼쪽에 있는 잘 모아져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오른쪽에 이제 도커 내에서 이 컨텍스트를 먼저 라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MySQL을 띄우고 레디스를 띄우고 카프카를 띄운 다음에 이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이 컨텍스트를 잘 라이트를 해주고 유저 정보가 필요하구나, 환율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라이트를 잘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인풋에 있는 것들을 잘 읽어서 이 마이 서비스의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비스가 뱉는 결과물을 읽어서 원래 어설션 하고 있던 그 익스펙테이션과 다르지 않는지 검증을 하는 도구가 시나리오 테스터입니다. 네, 시나리오 테스터의 결과로는 왼쪽은 이제 저희가 정의한 시나리오들이 다 통과했을 때의 경우를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다 패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뭔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퀀티티가 1이라고 보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돌리고 보니 2였다. 그래서 합은 3이어야 되는데 4가 됐다. 이런 식의 diff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시나리오 테스트를 아까 러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크게 당연히 두 가지로 기존 파이썬 코드로 시나리오를 벌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벌크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고랭 코드로 검증을 열심히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만들 때는 이게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는 검증을 해야겠다 싶어서 100억 개가 넘는 케이스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프카의 인풋 데이터를 잘 넣은 다음에 이제 저희는 ECS를 쓰는데 ECS에 제너레이터를 수백 대를 띄우고 카프카로 다시 결과를 내뱉는 구조로 생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데브 환경이나 QA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 환경을 격리시켜서 제너레이션을 했고요. 이 100억 개 넘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다시 생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카프카에 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카프카에 있는 시나리오를 잘 읽어서 로컬의 컨텍스트를 똑같이 셋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다시 그 결과를 실패했을 경우에만 카프카로 다시 내뱉는 구조로 만들어서 실패한 케이스든 다시 S3나 이런 곳으로 떨구고 다시 그거를 로컬에서 검증을 다시 이터레이션 한 다음에 내가 고쳤다라고 하면은 다시 테스터를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를 왜 만들었냐? 유닛 테스트만 잘 짜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단위 테스트로는 못 잡았던 케이스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이 단위 테스트로는 첫 번째 문제는요. 고 스탠다드 패키지인 인코딩 제이슨 패키지에 생긴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등호를 유니코드로 이스케이핑 해버리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생활잡화, 계절용품, 핫팩이라는 이 스트링을 인코딩을 했을 때 저는 이대로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u0032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 이스케이핑이 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파이썬에서는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오던 게 밑에처럼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당연히 고객사들은 다른 결과를 받게 되고 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버퍼를 만들고 인코더를 만들어서 이런 옵션을 끄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코딩 제이슨 패키지와 호환되는 모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결을 하긴 했는데 별로 행복하진 않고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제이슨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제이슨 언마샬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스트럭트에다가 로어케이스 키만 받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소문자로 로어케이스 언더바 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 데이터는 대문자로 로어케이스 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언마샬링을 해보니 언마샬링이 잘 되는 거예요. 저의 의도는 이 키가 케이스가 다르니까 당연히 언마샬링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케이스 인센시티브하게 그냥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을 했는데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케이스 상관없이 그냥 다 받아도 상관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이렇구나 하고 노은 이슈로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다른 대소문자가 중요해서 다른 키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경우에는 맵으로 한번 언마샬링 한 다음에 이 맵에 있는 특정 키만 골라서 다시 스트럭트 셋을 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것도 딱히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위 테스트를 정말 잘 짰다고 나름 생각하고 아까 그 100억 개가 넘는 케이스 돌렸는데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를 저희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다뤄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13자리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잘 짰지라고 하고 테스트 케이스 다 짰는데 실제로는 10자리로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케이스를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10자리인지 13자리인지 세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파이썬으로 짰던 케이스들을 잘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diff를 보고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해시 알고리즘을 해싱을 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MD5를 써야 되는데 딴 걸 썼다, 아니면 XH256을 써야 되는데 딴 걸 썼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싱이 잘 됐네, 테스트 케이스 잘 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나리오 테스트로 잡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잠시만. 시나리오 테스트는 사실 케이스마다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때 팁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디펜던시 인젝션이 좀 가능한 코드를 미리 짜놔야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테스터든 만들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예를 들면 RDB의 세션이나 커넥션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코드들을 서비스 하위에 마구마구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내가 이미에 모킹된 다른 커넥션을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조회했는지 같은 거를 몰래 스파잉을 해서 잘 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세션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그 시간이 중요한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타임스탬프 제너레이터 같은 거를 외부에서 넣어줘서 특정 시간으로 반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타임스탬프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주입하기 좋은 코드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편합니다. 그리고 활용한 도구도 같이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고 제이슨 diff라는 것과 이제 고 ORM을 쓰신다면 이 애프터 쿼리라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고 제이슨 dif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diff가 생겼을 때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된 그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활용하기 좋고요. 두 번째, 이 고 O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내가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쿼리가 있었는지를 일일이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러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런 훅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콜백을 받아서 내가 이 데이터를 조회를 했구나,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 잘 저장을 했다가 마지막에 시나리오 아웃풋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스탠다드 인풋이나 아웃풋 같이 그냥 콘솔에서의 인풋 아웃풋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캣을 통해서 제이슨 파일들을 쭈루룩 읽은 다음에 이제 저희는 make로 자동을 하는데 make 파일로 정의해 놓은 시나리오 제너레이션 커맨드를 돌리고 이 아웃풋을 바로 시나리오 JSON-L 파일로 떨구는 이런 스크립트를 짜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에 make 파일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나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CLI처럼 만들어놔서 이런 식으로 유닉스 커맨드를 파이프라이닝 하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트 장점만 신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나리오 테스트는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발 공수가 많이 듭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트
제너레이터랑 테스터를 만드는데 거의 뭐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수준의 공수가 들었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파이썬이랑 고랑 러스트 3개를 쓰기 때문에 이 3가지 버전의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테스터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라는 그 파일은. 그래서 각자 다 개발해주고 있고 각자의 스펙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에러를 어설션 할 수 있는데 어떤 언어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고 어떤 언어는 솔팅을 해주는데 어떤 언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공수가 많이 드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테스터를 잘못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잘못된 코드로 검증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테스트 도구와 동일하게 그냥 테스트 잘못 짜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짜는 테스트는 그냥 보면은 다 보이는데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 세션에 다뤘던 뭐 퍼스트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점 때문에 생겼던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파이썬 시나리오 제너레이터가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가 기존 코드로 만들었는데 이 인풋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뭐 A라는 인풋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 모르고 바꿔버린 거예요. A-로. 그래서 A-로 바꾼 상태에서 시나리오 파일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게 원래 기대하던 인풋과 아웃풋이 아닌데 이 파일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나게 검증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왜 버그가 났지? 이걸 왜 시나리오 테스트 잡지 못했지? 라는 거를 알고 보니 저걸 저렇게 바꿨더라고요. 당연하지만 인풋 데이터는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인풋 데이터가 바뀌지 않도록 뭐 당연한 장치를 추가를 했고요. 이 뒤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긴 한데 뭐 여러 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마이그레이션 결과를 마지막으로 공유를 잠깐 해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한 번의 큰 장애를 겪고 나서 이런 장치들도 많이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시나리오 테스트를 잘못 만들면 그냥 끝이구나. 이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원래 목적이었던 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효율적인 이벤트 처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서버비를 지금 뭐 작년 당시만 해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어서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파이썬으로 개발된 것들을 고로 일부 옮기면서 강타입 언어라서 오는 강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코드를 다시 짜다 보니까 안 보이던 버그가 보이더라고요. 스트링인데 왜 인트로 받아주고 있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타입이 안 맞는데 그냥 파이썬은 좀 착해서 넘어가주거든요. 근데 고는 좀 빡세게 검사를 해서 와 이게 진짜 이때까지 장애가 안 된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더 견고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겸사겸사 리팩토링을 되게 많이 해서 구조도 훨씬 좋아졌고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테스터를 만들기 더 좋은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더 테스트하기 좋은 구성이 되었고 코드가 더 가꾸기 좋은 코드가 되어서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 테스터와 제너레이터를 만들면서 좀 얻었던 교훈은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겸사겸사 리팩토링을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독이 됐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파이썬으로는 그냥 여기다가 저기 붙인 이런 코드들을 이번에 바꾸면 어차피 다시 짜니까 그냥 짜는 김에 예쁘게 짜자 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리팩토링을 많이 했는데 좀 매몰 작업이 되더라도 파이썬에서 미리 좀 리팩토링을 해서 구조를 맞춘 다음에 옮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검증하기도 힘들었고 같은 유닛 테스트가 안 나오고 통합 테스트도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인수 테스트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정을 더 넉넉히 잡아야 된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 처음에 너무 과대평가했어서 2개월이면 될 줄 알았다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리팩토링을 이제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구조가 완전 바뀌면 테스트를 다시 짜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인수 테스트를 많이 짜놓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설션도 되게 잘 되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이제 인수 테스트를 짤 때는 인풋 파일만 넣어주면은 시나리오 제너레이터가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고요. 하지만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제너레이터와 테스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해야 될 로드맵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루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A 서비스의 아웃풋으로 B 서비스가 인풋으로 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업스트림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다운스트림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커버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뭔가 강제화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화를 좀 해서 다운스트림 컴포넌트에는 다 시나리오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파이썬, 고, 러스트 이 세 언어로 제너레이터와 테스터를 만들고 있어서 공수가 3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관리도 너무 힘들고 스펙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율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 뭐 사용자가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는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이런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상 컴포넌트 이 백엔드 시스템이라는 게 기능만 잘 동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도 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고 관련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모시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JD 보실 수 있고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